오늘은 김동호 강사님을 모시고 면역 건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김동호 쌤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들 지내셨죠? 네, 네, 목소리가 좀 허스키해졌습니다. 감기가 해가지고 섹시해졌습니다. 감기가 왔어요. 환절기에, 특별히 환절기에는, 더 신경을 쓰셔서 따뜻한 물을 아침에 드시나요? 네, 따뜻한 물 500cc 먹어요 아침에. 음, 너무 무리하셔서 그래요, 감기는 그래요, 지금. 맞아요. 좀 무리해서 네. 그래요. 네, 항상 20대거든요. 마음은 20대, 몸도 20대로 가야 되는데. 마음만 20대. 그게 이제 저희들에게 가장 큰 병이죠. 아, 네. 열정이 있는 분들은 항상 열정의 마음이 20대라서, 몸도 20대인 줄 알아요. 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관리하시면서 하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지금 아마 지금 들어오들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 감기가 계속, 그러니까 갈수록 더 후유증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걸린 것보다. 걸렸을 때 조금 나은 듯 하다가 관리가 잘못되면 다시 재발하고 그런 게 있고, 또 하여튼 후유증들이 좀 심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가요. 근데 그거는 내 몸의 면역 체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저항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내 몸에 에, 기본적으로 이제 건강한 분들은 면역력이 이제 보통 한 20에서 25%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저하되든가 균형이 좀 밸런스가 좀 네, 어긋나는 그런 이제 조건이 되면 이제 지금 현재처럼 우리 감기에 자주 노출되게 되죠. 근데 그러게요. 너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감기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그 능력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좀 우리가 정의를 좀 내릴 수 있는 부분이 감기 바이러스에 얼마만큼 1년에 과연 몇 번 정도 노출되는가. 환절기 때 특히 이렇게 이제 온도차가 심하고 그럴 때 우리 몸에 이제 부분들이 좀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피부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이 면역에 대한 이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누면서 공감하는 시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면역 건강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한 끼, 두 끼 먹어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세포가 주기적으로 이제 그 교환되는 시기,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꾸준히 케어를 해줘야지만 내가 건강한 체질로 면역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팅된 시스템을 가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단 공유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잘 됐습니까? 네, 잘 됐어요. 예. 어, 피부 면역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좀 나눌 건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가 무엇일까요? 피부, 혹시 아시나요? 피부요. 아, 예. 바로 피부입니다. 피부는 체중의 12%에서 15%를 차지하는데요. 우리 몸과 예부가 만나는 가장 큰 접촉면이기도 하고요. 피부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입으로부터 항문까지 내부에도 우리가 피부가 있죠. 그걸 이제 저희는 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요. 사실은 그 부분도 피부입니다. 그래서 피부는 자외선, 바람,
열기, 냉기 등 물리화학적 자극도 막아주고요.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고, 땀 배출을 통해서 물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고, 또 비타민 D를 합성해서 우리가 혈액 안으로 이제 그 영양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외부 미생물, 그다음에 독성 물질, 내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참 특이한 상황에 처해 있는 환경이죠.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나라와 막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방에서 막아주지 못하면 후방은 거의 뭐 전멸이겠죠. 그만큼 이제 어, 전방에서 하는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피부로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병사가 많아도 그 병사가 정예화되어 있고 또 구비한 무기가 신 무기로 또 화기나 또 전력 면에서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다 모든 걸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재 에, 정예화되어 있는 그 부대가 깨어있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겠죠. 아무리 주변을 피부를 닦고 뭐 관리를 한다 해도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바른다 해도 피층이나 이런 부분들이 건강하지 않다라면 그 부분은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외부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신경 있는 피부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청, 뇌청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장이 건강해야지 뇌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면역 건강으로 챙기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 우리 전체 몸의 12%에서 15%를 차지하는 게 피부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양이죠. 수백 가지 기능을 하는 우리 전체 몸 중에 또 장기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피부이기도 하고 12%에서 15%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피부가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몸속에서 하는 점막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잠깐만요. 지금 소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소리 나나요? 네, 네. 뭐, 음악, 감사합니다. 안 공유 안 나죠? 됐어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쪽에서 소리가 잘 안 나오고 있네요. 지금 소리 나나요? 네. 소리 안 나는, 나요? 아니요, 지금 공유가 안 됐어요. 아, 공유 안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소리가 나나요? 아니에요? 안 나요? 음. 그러면 거기 항상 소리 하는 데 있잖아요. 고장났어요? 공유할 때 소리에다 소리 공유 체크하면 예, 돼요. 소리 공유했는데 지금 이쪽에서 좀 저희가 내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주세요. 제가 틀어드릴게요. 예, 다시 할게요. 소리 나죠? 안 나요. 아직도 안 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바이러스와 이로 인한 전염병에 대한 공포는 이미 여러 차례 영화에서 다뤄졌다. 소리 이처럼 나요. 바이러스는 대로 등장한다. 네, 바이러스는 지구 소리가 좀 생명체가 작은 듯해요. 몸집에 비해 네, 그 자체에서 그런가 보네요. 바이러스란 동물, 식물, 세균 등 살아있는 가능한 미생물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바이러스는 언제부터 지구상을 한다? 된다. 바이러스에는 스스로 성장하거나 생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감염시킨 세포에 기생을 감염시켜야 한다. 세포를 지닌 생물에는 어김없이 바이러스가 기생할 수 있다. 모든 종류의 세포 생물에 하나의 바이러스만 존재하더라도 바이러스는 지상에서 가장 다양한 생명체가 된다. 네. 다양한 생명체를 이룬 우리 바이러스와의 전쟁, 매일 우리가 바이러스와 싸워야 되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바이러스와 이로 인한 전염병에 대한 그래서 공포는 이미 저희가 이제 강력한 물리적 방어막을 형성하는 이 이제 피부층, 피부층이라고 하는 부분은 털, 그다음에 이제 땅구멍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피지샘에서 우리의 이제 이런 불순물 이런 부분들을 이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그다음에 이제 땀샘, 우리가 이제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땀샘이 있고, 그다음에 모근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피부층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피부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부분, 어, 사실은 각질층하고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 이런 피부층이 건강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1차 면역기관이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피부가 건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우리 몸에 바이러스 세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포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지요. 이 8개의 층이 피부의 전체 층이 하나도 이 건강하게 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 저희는 이제 이런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아주 가장 기초적인 장막이 무너지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피부라고 하는 이 아주 1차 면역 기관에서 하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물리적 방어막을 형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할 수 없는,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의 면역의 구조를 가지고 가는 가장 기초적인 건강이라고 할 수 있는 면역 건강, 이 주어진 숙제입니다. 근데 이 피부 건강이 사실 우리가 바르는 것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건강해질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그냥 바르고 또 건강해야 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 피부층이 절대 그렇게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이 속에서부터 건강해지지 않으면 이 겉에는 우리가 피부가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이 메커니즘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피부 건강은 속 건강을 챙겨야 하지만 이 속으로부터 건강해져야지만 이 8개의 피부층이 다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저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자고 하는데 각질층이 두껍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피부에 신경을 써야지만 되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모든 피부층이 건강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면역 밸런스가 잘 맞아서 주기적으로 자기의 일들을 잘 해내기 때문에 피지샘에서 또는 땀샘에서 모든 노폐물들을 밖으로 잘 배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피지층이 1차 방어막에서 완벽하게 인식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메커니즘이 이 각 기관들 세포들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이 될 텐데 피부가 그런 져 버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피부층이 에, 면서 외부에서 들어가는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안으로 피부층 안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을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피부의 방어막은 피부의 구조와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부 밖에서는 끈끈한 피지와 땀을 분비하죠. 그리고 미생물이 달라붙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로 씻어낼 수 있도록 하든지 또는 땀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든지 이제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피부층이 그 부분을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피부의 세포들은 아주 촘촘하고 탄탄하게 연결되어서 작은 물질이나 미생물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아까 예를 이제 동영상에서 바이러스는 세포에 기생하게 되어 있고 또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든다라면 사람의 주먹만큼 적다. 그렇게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0.5에서 0.1 정도의 마이크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이제 눈으로 잘 보지 못할 정도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피부의 세포들은 아주 려고 하는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잘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분들의 염증이 생기게 되는 이제
그거는 세포들 바이러스들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것이죠, 벌써. 이제 그런 부분인데, 밖에서 아무리 연고를 발라도 안에 있는 피부층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임시적으로 눌러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커튼을 쳐서 안 보여. 그래서 이제 특히 각질층은 물도 통과하지 못하는 강력한 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방어막의 50%는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이고요. 이제 최고되는 제품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피부는 어, 피부학적으로 하는 강력한 방어막이다. 근데 이 방어막이 건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지 요인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건강하지 못한 환경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 피부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 어, 피부 너무나 많이 활용하시는 부분이겠습니다만, 피부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기는 요즘 잡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그 부분이 일률적으로 피부 겉에서만 관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기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그 점막이 건강해야지만 또 그 건강한 점막으로 인해서 그 바이러스나 세균을 완벽하게 차단해 줘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지는 외부의 피부가 건강해 자 외부 우리가 보여지는 이 피부 얼굴 그다음에 손 몸에 보여지는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피부가 건강해지려면 속 건강 속에 있는 피부가 건강해져 그래서 면역과 피부 질환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는 세포들로 구성된 그 면역계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유해한 내 외부의 요인들로부터 개체를 방어하고 또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는 일련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막연히 하나의 물리학적 장벽으로만 작용하는 것뿐 아니라 피부에 상주하는 다양한 면역세포와 함께 면역학적 매개 물질 분비 등을 통해서 전신적인 면역 반응에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대부분의 피부 질환들은 면역계와 관련되어서 발생하는데요. 먼저 면역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세균, 바이러스, 진균, 감염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대상포진이나 단순포진과 같은 바이러스 질환들이 일반적으로 면역력 저하로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의 경우 체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해서 세포 면역이 감소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과거에 수두에 걸렸거나 수두 예방 접종을 한 사람에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잠복하고 있다가 세포 면역 체계가 저하될 때 활성화되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면역 이상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아토피 피부염, 또 접촉성 피부염 등과 같이 습진 질환이나 또 두드러기, 또 맥관 부종이라고 해서 얼굴이 붓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네, 보셨지만 지금 이제 피부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면역 계통이 깨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이제 대상포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체액성 면역이 향상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 있는 생명 현상의 밸런스가 깨짐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이제 피부가 노출된다는 것이죠. 피부가 바이러스나 세균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피지층이 미끈미끈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각질층이 깨지면서
각질 세포층에서 이제 세균을 받아들여 버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저세포나 랑게스 한세 세포에서 획득 면역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바이러스나 이 세균에 노출되는 환경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부층이 너무나 이 쫀쫀하게 또 그분이 구성이 되어야지만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세포로서 피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밸런스가 깨짐으로 해서 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이가 먹고 실질적으로 피부가 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몸의 안에 밸런스가 깨지는 부분 때문에 면역 건강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이겨내지 못하도록 구성되어 온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항생 물질이라는 부분이 이제 곰팡이나 세균 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외부로부터 다른 미생물의 침입을 방어하려고 분비내는 물질인데 이 항생 물질이 우리 몸에 대항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해주지 못하면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부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대에 와서는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몸의 이제 피부 건강을 지켜주는 항생제인데 이 부분 때문에 더 건강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항생 물질 이 부분이 선택적으로 이제 우리 몸에 병원체에 손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인간 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데 인간 세포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건강함을 찾기 위해서 썼던 항생제들이 건강을 물리치기는 무너지게 하는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피부는 화학 방어막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방어 역할을 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피부 건강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 부분이 건강하지 못하게 유지한다라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혈관이나 혈액에 대한 건강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곰팡이나 이제 원생 생물, 그다음에 기생충처럼 이제 진핵세포로 이루어진 병원체를 표적으로 하는 항생물질은 개발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그 종류도 한정적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피부병이 걸려서 피부과를 가면 이 지금 사진에서 이제 다음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릴 이 어린아이, 아기에게 오는 아토피나 또 그다음에 알레르기나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나 괴롭고 진짜 이 생활 환경의 질적인 부분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지금 사진에서 보여주는 이 아이의 피부를 한번 보시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모든 겉에서 보이는 것만 이렇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 모든 피부층이 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이 먹는 것이나 생활 환경 속에서 이 감염되는 부분들이 심각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겠죠. 지금 세균 감염이 진물이 되어서 우리 몸으로 외부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염성 연속종이라고 해서 물사막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게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감염, 그리고 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피부의 외부의 피부로 나타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나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이런 이런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피부를 요즘 청년들의 건강도 굉장히 심각하죠. 청년들이 이제 청소년기에 겪는 여드름이라고 하는 부분도 다 바이러스 면역 관리를 해주면 깨끗하게 완치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피부는 건강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깨끗한 피부의 관리는 특히 이 속 건강을 위한 부분으로부터 시작한다라면 외부의 피부 건강은 자연적으로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환경을 만들어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 아름다운 여성의 피부 이런 이제 대조를 해보면 얼마나 큰 어, 차이에 대한 부분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피부 자체에 특별한 면역 조직이 있어서 면역학적 방어막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피부, 랑게스한스 세포는 몸 전체의 피부의 그물처럼 아주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화 되어 있는 이 조직이 깨져버리면 침입자를 감시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다 노출시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부 면역학적 조직으로 보면 이 피부는 방어막이다. 피부에 살면서 항상 감시를 하는 수지상 세포, 랑게르한 세포, 비만 세포, 대식 세포들이 이제 그런 기능들을 하는데 이 세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기능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기저층이 깨져버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면역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감염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도 저 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만 박테리아나 진균, 기생충 이런 부분에 우리가 피부로부터 일차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우리 몸을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 속에서 고통스러운 일상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포라고 하는 부분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피부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 우리 세포가 이 바이러스의 숙주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면 이 피부 역할에서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이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자, 피부 장벽이 건강하지 않으면 여기서 있죠. 예, 그 지금 거기 음소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피부 장벽이 건강하지 않으면 감염이나 종양, 그다음에 건선이나 아토피, 그다음에 각종 알레르기, 그리고 자가면역성 피부 질환에 노출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제 제가 저번 주에 계속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감염이나 종양을 그냥 우리가 내 몸에 뭐 그냥 생기는 아주 연례 행사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염이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이제 감기도 감염이지 않습니까?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감기가 걸리는 거니까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이 건강한 메커니즘을 갖는 것은 내 몸의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밸런스를 유지해주고 있는가. 또 똘똘한 이 세포들이 얼마만큼 깨어서 이 바이러스에 대처해 주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포 하나하나의 세포가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일상적으로 이 몸을 주체하고 있는 주체자, 나라고 하는 이 주체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매일매일 먹는 먹거리에 얼마만큼 내 건강을 위한 몸의 건강을 위한 먹거리를 먹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작용을 하죠. 또 그리고 이제 조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피부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이 겉의 피부를 우리가 관리해서 건강해지는 부분도 작용을 합니다만 또 중요한 거는 속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을 얼마만큼 내가 일상에서 관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건선이나 아토피 요즘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피부 연고를 아주 가지고 다니면서 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피부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바르는 이 피부 연고가 얼마
얼마나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악순환을 거듭하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건강관리를 해주는 이 업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을 합니다. 네. 10년, 20년 동안 그 연고를 가지고 이제 피부 건강을 관리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의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진짜 피부층 이 속 깊은 곳에 진피층까지 있는 그 독성을 다 빼내는데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고통 시간을 겪고 피부 속에 있는 모든 독성이나 염증을 다 제거하고 건강해지면 다행인데 사실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인 것이죠. 그 부분을 계속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제 감염이나 종양이 생기고 건선이나 아토피가 생기고 그리고 각종 알레르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즘 가장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자가면역성 피부 질환들이거든요. 이 자가면역성 피부 질환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이제 이런 부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참 고통스럽고 또 안타깝기도 하죠.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건선이나 아토피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양이라고 하는 부분도 속 건강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있는 이 점막 기관에서 종양이 생기잖아요. 주로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러 가면 뭐 이렇게 내시경을 많이 하게 되죠. 요즘은. 그런데 그걸 참 아, 안타까운 게 내시경을 하다가 발견되는 이 종양들이 그걸 의사들은 다 떼어내기를 권하죠. 근데 사실은 떼어냄으로 인해서 그걸 제거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은 더 염증이 확산되고 그다음에 또 그 부분이 더 악성으로 발전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돼버리는 것인데 그 부분을 너무 쉽게 스스로 그 건강을 챙겨야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그것이 녹아져서 흘러내려올 수 있도록 밖으로 외부로 노출될 수 있도록 내 몸 밖으로 빼낼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인위적으로 떼낸다는 것은 내 몸의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가는 건데 그것을 너무 쉽게 결정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사실 검사를 안 하면 모를 수 있는 것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양성이나 음성에 대한 그런 이제 결과를 알기 위해서 그런 검사를 받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건강하기만 하면 내 몸의 면역 건강을 건강하게 관리만 하면 내가 스스로 자가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양들을 다 이 감염된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종양을 녹여서 밖으로 빼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우리 몸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역 건강을 챙기라는 것이고 그 면역 건강을 챙김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기전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자가 면역질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어린이들 요즘 매주 건강 금요일마다 소아 류마티즘 환자들의 외래 진료가 있다. 소아 류마티즘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5세 이하의 어린이가 6주 이상 관절염 증세를 보이면 소아 관절염으로 볼 수 있고 또 피부와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희귀병인 15세 어린이가 관절염에 6주 이상 노출된다. 이거 심각하죠.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어린이들 관절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피부와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희귀병입니다. 피부 근염 환자들도 어린아이에게 생긴다, 소아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게 너무 심각한 것이죠. 사실은 뭐 옛날에도 이런 질병이 없었겠습니까만 요즘 시대에 들어서 너무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발견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고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우리 주변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피부 근염.
류마티스 질환의 하나죠. 앉아보자. 성렬이 앉아보자. 안 돼. 이 피부 밑에 가서 칼슘이 이렇게 석회가 고여갖고 이게 지금 석회가 나오는 거죠. 이게 흘러서 구멍 뚫고서는 이렇게. 그리고 칼슘이 근육과 인대 사이에 고이면 근육 사용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다리가 잘 펴지지 않는다거나 구부러지지 않는 증상 등이 나타나게 된다. 올해 17살인 이 환자는 근육이 점점 굳어가 몸 전체가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상태가 악화돼 있다. 입 근육도 굳어지기 시작해 말하는 것도 쉽지 않다. 서울시 관악구. 이 환자의 병명은 네, 루푸스라고 하는 부분이 자가면역 질환으로 요즘 너무 많은데요. 몸이 굳어간다. 참 두렵고 무서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루푸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손을 만져보면 무슨 사포를 만지는 것처럼 그리고 돌덩어리입니다. 굳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는 이 부분을 절대 지금 케어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그 현대 의학에서는 이 부분을 거의 케어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면역 건강을 챙김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유지해가는 건강하게 부드럽게 피부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우리가 지금 환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면역 건강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 팩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조하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건강해지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푸스 환자들을 보면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언어가 안 나옵니다. 입이 굳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점막층,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다 굳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외부로 나타나는 것이죠. 외부 피부가 굳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홍반성 낭창이라고도 하고 이 부분이 루푸스 환자들도 자가면역 질환의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피부로 나타나는 굳어가는 그런 이제 기전을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루푸스란 우리 몸 안의 면역 체계가 자신의 세포를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로 착각하고 자신의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병이다. 면역 체계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항응고제를 써갖고 출혈이 엄청 잘 되기 때문에 조금만 다쳐도 이렇게 피멍이 많이 드는 거죠. 이런 소아 류마티즘의 경우 아직 뚜렷한 치료약이 없다. 너무 힘들죠, 뭐. 본인이 견디기에 너무 힘든 거죠, 뭐. 일단은 움직임이 별로 항상 통증이 오니까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죠, 뭐. 소아 류마티즘 환자 중에서 환자가 제일 많은 질병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어린아이에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왜 올까요? 자가면역 질환이 왜 올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잠깐 인터뷰에 하셨던 그 어머님의 말처럼 괴롭죠. 내 가족이 그렇다라고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가족이 있다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것이 또 소아라면, 어린아이라면, 그것이 또 청소년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서 손을 못 씁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면역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것이죠. 이 트랜스 팩터라고 하는 이 정보를 접했다라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건강해지는 기전을 가지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환경에서는 참 많은 분들이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지배를 받고 있고 그런 부분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류마티즘 환자는 지난 10년 사이 그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자신의 세포를 적으로 인식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알레르기 질환은
면역 반응이 그 밖에서 들어온 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을 보일 때 그런 질환을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저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류마티스 질환은 면역 반응이 밖에서 들어온 물질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경우를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흔히들 다른 말로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매주 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제가 말씀을 앞으로도 드려가겠습니다만, 자가 면역 질환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챙기지 않으면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부분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먹는 먹거리, 이것이 입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좋은 먹거리를 챙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기준을 내 몸에 공유하는 그런 이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피부 건강이 우리 일상에서 지켜져야 되는 건강 중에 가장 중요한 건강이기도 하고, 피부라고 하는 부분을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피부가 아니라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관통하는 모든 이 점막기관이 피부다. 그것이 외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피부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꼭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부 건강을 잘 지키심으로 인해서 일상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아주 기초적인 1차적인 면역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건강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동욱 쌤 모시고 오늘 면역 강의를 들었는데 혹시 소감 한 말씀 나눠주세요. 나영주 쌤. 네. 네, 늘 건강은 우리가 뭐 일상에서 밥 먹듯이 챙겨야 되는 게 같이 가고 있잖아요.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그렇죠.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도 오는 거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자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정말 이 뭐 건강은 강조해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뭐 각자의 건강은 각자가 챙기는데 아이들이 그렇다는 게 제일 마음이 좀 아파요. 예. 아이들은 어른들의 책임이잖아요, 결국은. 어른이 어떻게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서 아이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어렸을 때에 성장하기까지 본인이 선택해서 먹기 전까지는 어른의 책임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뭐,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 정말, 스스로들 다 각자 각성을 해야 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주위에 어떤 사람이 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본인이 아무리 나쁜 생각을 좀 하고 있어도 주위에서 좋은 그런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면 또 자연스럽게 또 스며드는 게 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뭐 참 뭐라고 말하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네. 기회가 네, 되면 이제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동기를 주변에 좀 많이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죠. 네, 네. 근데 그게, 그런 게 꼭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상대가 듣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각자의, 그럼요. 네, 네. 정말, 마음이 있고 기가 있는 사람이 듣는 것이죠. 네. 정말 좋은 정보를 줘도, 그러니까 뭐, 선택하고 안 하는 거는 그러는데, 좀 많이들 그거를 내가 뭐를 해야지 이런 것보다, 각자 건강에 대해서 조금 그런 진짜 자각들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 내가 나쁜 거가 자꾸 땡길 수도 있고, 좋은 거가 땡길 수도 있는데, 나쁜 거는 제가 이렇게 먹어봐도 중독성이 엄청 심해요. 만약에 과자를 하나 먹는다 이러면 이 과자가 다 끝이 내 눈에서 안 보일 때까지 아, 그게 먹어야 먹고 싶은 되죠.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절제한다는 게 자기하고 싸움인 것 같아요. 그것부터도 그게 작은 건데 그 작은 거가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그 작은 것이 나중에 큰 병을 불러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모여지면. 근데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싶어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 몸이 자가 치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녹록지 않죠. 지금 먹거리들도 땅에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미네랄을 채울 수도 없고, 비타민도 각종 비타민 계층에 대한 영양소가 골고루 우리 몸에 영향을 끼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의 균형이 다 깨져 있어서 이제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얼마만큼 우리의 건강을 내 스스로 지식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큰 숙제이기도 해요. 현실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강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래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이고, 네, 애쓰셨습니다. 이 건강 시간이 관리 잘 건강하세요.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네.